현실적으로 매일 7, 8시간씩 잘 수 없는 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수면 부채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가 최고의 수면으로 가는 키인 거예요. 너무 뻔해서 놀라셨죠? 수면 부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만성 수면 부족입니다. 어렸을 때도 늦잠 자는 게 습관이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늘 잠이 부족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왜 이렇게 잠이 부족한 느낌이지? 주말에 몰아서 자도 잘 피로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잠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렸어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수면 부채를 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밀린 잠을 제때 갚아주지 않으니까 어쩌다 몰아서 자더라도 몸에 쌓인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았던 거죠. 부채가 쌓였어도 다행히 파산에 이르진 않았지만요. 그럼 이 부채 지옥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걸까?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잠이 모자란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이 우연한 기회로 부채 지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잠이 부족한 건 피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천천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잠을 좀 설쳤어. 요즘은 통 잠을 못 자. 이 대화는 잠이 부족한 게 별 문제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깔고 있습니다. 수면 연구자들은 잠이 모자란 상태를 수면 부족이 아니라 수면 부채라고 한다고 해요. 밀린 잠을 제때 갚아주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몸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요. 그러다가 결국 수면의 자기 파산에 이른다고 하는데 말이 조금 무섭네요. 수면 부채라는 건 한마디로 자신도 모르게 쌓이는 잠에 진 빚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몸과 뇌가 상해가는 위험 인자가 축적돼가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건데 실제로는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법에 규제가 있는 음주운전보다도 위험한 게 뇌의 졸음이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루에 3시간만 잤다는 나폴레옹처럼 단시간 수면을 취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9년 사이언스에선 단시간 수면은 유전이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간혹 4, 5시간만 자고도 건강하고 머리도 맑게 잘 지낸다면 이 유전자를 타고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2002년에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 캠퍼스에서 미국 암협회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5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6년 후에 추적 조사한 결과 7시간을 자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이들보다 적게 자거나 반대로 오래 자는 사람은 사망률이 1.3배나 높게 나왔다고 해요. 자, 그럼 내가 유전적으로 타고나지도 않았는데 무리해서 단시간 수면을 취한다? 아니면 실컷 자는 게 최고다. 지나치게 많이 잔다? 이 두 경우에 해당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지도 모르니까요. 잠을 못 자면 비만, 당뇨병,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병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나온 결과입니다. 일본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치매 위험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또 도쿄대학교 연구팀은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당뇨병 위험이 커진다고 발표했어요. 종합해보면 잠을 못 자도 잠을 너무 많이 자도 안 좋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수면 부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수면 시간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냐? 현실적으로 매일 7, 8시간씩 잘 수 없는 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수면 부채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은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책으로 평소 부족한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동안 누적된 수면 부채를 해결하려면 3, 4주에 걸쳐서 정상 수면 시간 이상을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원하는 만큼 자라고 한들 실제로 잘 수도 없고 애초에 잠을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수면의 문제는 시간을 조절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깨어있는 시간과 한 몸이에요. 잠을 잘 자야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고 깨어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경영자나 운동선수는 식단뿐만 아니라 수면도 관리합니다. 수면이라는 기초가 탄탄해야 식사에 효과가 있고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시간 조절은 어렵겠고, 자, 그럼 우리 수면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 이제 수면의 질을 최대한 높이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에는 렘수면과 논렘수면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수면이 자는 동안 반복해요. 렘수면은 뇌는 깨어있는데 몸은 자는 거예요. 논렘수면은 뇌와 몸 모두 자는 수면을 말합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곧바로 논렘수면이 찾아와요. 특히 맨 처음 90분은 논렘수면 상태로 수면 전체에서 가장 깊은 잠이라고 할 수 있죠. 2단계에서 잠들면 사람을 깨우기가 매우 어렵고 억지로 깨우면 일어나서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0분 이후에는 렘수면이 찾아옵니다. 이땐 현실적인 꿈을 꾸기도 하고 의식은 없으나 비교적 간단하게 깨울 수도 있어요. 날이 밝을 때까지 논렘수면과 렘수면이 4-5번 반복해서 나타나요. 논렘수면은 잠든 직후에 가장 깊고 반대로 아침이 다가올수록 얕아지고요. 렘수면은 그 반대예요. 날이 밝을 무렵 얕고 긴 렘수면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잠든 직후 90분, 이때가 최고의 수면으로 가는 키인 거예요. 이 황금시간 90분의 질을 높이면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90분의 질을 떨어뜨려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황금시간 90분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너무 뻔해서 놀라셨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어린이, 이 말을 어렸을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건데 성인이 될수록 생각보다 지키기가 힘듭니다. 잠자리에 눕는 시간은 자정 전에, 가능하면 밤 11시가 좋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무리이긴 하죠. 하지만 밤샘 만큼은 꼭 피합시다. 조금 늦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하루 주기 리듬의 조화를 이뤄서 쉽게 잠들 수 있어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고정하면 눕자마자 잠드는 수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천천히 시작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수면의 질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내 생활에 맞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이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2주 동안 여러 시간을 나눠서 각 경우의 수만큼 잠들고 일어나 보는 거예요. 아침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사람마다 가장 활성화된 시간이 있습니다. 내 타임에 맞춰서 수면 스케줄을 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수면 부채에 대한 것과 최고의 수면으로 가는 키를 알게 되셨을 거예요. 수면의 좋은 습관, 안 좋은 습관 모두 이런 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